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유형자산 손상 차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론 동영상에 보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오늘은 유형자산 손상 차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 금액을 우리가 유형자산을 산다는 것은 투자한 거잖아. 유형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가라고요. 고가.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추정을 할 때 회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으로 유형자산을 감액하는 것을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회수 가능성이 하락했음을 반영하는 회사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 감가상각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기계를 샀어요. 이 기계가 한 10억이라고 해요. 10억인데 내용 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해요. 10년이고 올해 1억을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부가액이 9억이에요.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은 뭐예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이라는 뭔 말이냐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계를 사면 어때요? 뭐가 발생해요? 매출이 발생하죠. 매출은 뭐예요? 수익인데 기계를 10억을 샀을 때 우리가 산 당시에 10억이라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0년 동안 비용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비예요. 수익과 비용을 대응한다. 이런 원칙이에요. 원칙, 대응. 10년 동안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용도 발생을 시킨다. 이게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고 유형자 손상 차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장부가액이 9억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경쟁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했어요.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놨더니만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회사 제품은 안 팔려요. 어때요? 이럴 경우에 이게 비록 1년밖에 안 지났고 아직 9년이나 남았지만 딱 보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그 미래에 우리가 벌어들일 돈이 현저하게 별로 없어요. 왜? 경쟁업체 제품이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미래에 9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한번 예상을 해서 현재 가치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했더니만 한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억과 1억을 비교해서 뭐예요? 한 8억 정도를 손상이라는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만큼 없애주는 거죠. 유형자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게 유형자산 손상 차손이라는 개념이에요. 약간 좀 틀리죠? 사례로는 이제 보통 경제 위기 때 많이 발생하죠. 2008년도 쌍용 자동차 유형자산에 대해서 대규모의 손상 차손이 발생합니다. 5,177억. 그렇죠. 그 다음에 2008년도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라인에 대해서 3,700억 손상 차손이 발생하고요. 2011년에 KCC 생산 라인에 대해서 3,200억 손상 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채권자라고 생각해봐요. 채권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면 어때요? 채권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투자 금액을 어때요?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산을 하느냐, 청산을 해서 회사를 팔아서 뭐 여러 가지 땅도 팔고 기기장치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느냐, 아니면 계속 기업으로 이 회사를 청산하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하게끔 해서 유지해서 돈을 회수하느냐, 돈을 벌어가지고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인데 이 범위를 유형자산으로 줄여요. 유형자산, 회사 전체가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줄이면 유형자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느냐, 아니면 유형자산을 계속 사용해서 나중에 돈을 벌면서 회수하느냐. 그래서 비교를 해서 둘 중 어떻게 보면 여기서 팔 때보다 사용할 때 돈이 더 크다면 이 사용할 때, 그쵸, 회수할 돈이 현재의 장부상 가액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손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손상차손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상의 징후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손상차손을 아무 때나 내가 우리 회사 손상차손 검사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후를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매뉴얼화 시키는 거죠.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이다. 그러면 뭐냐면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락이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시장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현금 흐름을 추정하잖아요. 추정할 때 어때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데 이 현금 흐름에 뭐라고 했어요?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커지면 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이 부분은 좀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치의 개념을 좀 말해야 되는 다음에 한번 현재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등 급격한 악화, IMF나 저번에 우리 2008년도 그 경제 위기, 외환 위기 등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내부 요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실적 악화되는데 뭐 2년 연속 영업 적자가 지속되면 한번 손상 징후를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한다든지, 뭐 2년 연속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가 되면 한번 손상 징후를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그런 요인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산의 어떤 사용 범위라든지 사용 방식이 어떤 불리하게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손상의 징후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례로 한번 쌍용 자동차의 경우, 이 안진회계법인에서 했을 때 2008년 당시에 차량의 판매 대수가 급감하면서 어때요? 공장 가동률이 낮아서 기계 설비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가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 사용 정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거라 판단을 하였고요. 생산 설비는 대부분 그 회사의 어때요? 최적화된 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 처분 금액이 낮겠죠. 외환위기 등 기업 경영 환경도 불리하고요. 그래서 손상 차손을 상당히 5천억 넘게 비용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유형자산을 그만큼 줄이다 보니까 갑자기 실적이 악화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측정을 어떻게, 측정은 어때요? 숫자로 파악을 하는 거죠. 숫자로. 손상 차손은 뭐예요? 장부가액에서 회수 가능액을 뺀 거예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뭐예요? 장부가액은 이거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 유형자산 10억. 그럼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그럼 주석상에 보면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 15억이고 이건 처음에 취득할 때 금액, 감가상각한 금액, 감가상각 두께액 5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자, 회수 가능액은 뭐예요? 회수 가능액은 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 큰 금액. 그렇죠. 순매각은 뭐예요? 순매각액은 내가 이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예상 처분 금액에서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상 처분 비용을 뺀 거. 이게 순매각. 사용가치는 뭐예요?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형자산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미래 현금 흐름에 나중에 계속 사용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이게 사용 가치예요. 그렇죠. 한번 사례를 들면 순매각액이 뭐예요? 1억 원이다.
즉 예상 처분 금액하고 예상 처분 비용을 뺀 게 1억 원이다. 그리고 사용 가치. 유형자산을 이 기계 설비를 뭐예요? 계속 사용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5천만 원. 그럼 뭐예요? 둘 중 어떤 금액? 큰 금액이 뭐예요? 회수 가능해. 1억 원이죠. 회수 가능해. 그렇죠. 그러면 손상 차손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장부 금액에서 회수 가능액을 뺀 거라고 했죠. 장부 금액이 10억. 그렇죠. 10억. 10억에서 회수 가능액 1억 빼면 9억이 되죠. 9억. 그럼 손상 차손은 9억이에요. 이 손상 차손 9억은 뭐예요? 손익계산서의 기타 비용이든 기타 비용은 뭐예요?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뭐예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뭐예요?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을 빼면 뭐예요? 그 다음에 금융 수익 더하고 그 다음에 금융 원가를 빼면 이건 빼는 거죠. 기타 비용 빼고 기타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 이때 기타 비용.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쩌다 그렇죠. 한 번씩 일어나는. 그래서 기타 비용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9억을 뭐냐면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10억에서 뭐예요? 9억만큼 줄어진 거죠. 9억이 10억에서 9억으로 9억만큼 줄면 뭐예요? 1억이 되는 거죠. 1억. 주석사항은 뭐예요? 유형자산이 15억에서 9억만큼 줄어드니까 6억. 감가상각액이 5억 해서 1억이 된 거죠. 자, 오늘은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